21대 대통령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잠시 후에 이제 첫 일정이 시작될 예정인데 먼저 득표율. 어제 저희가 방송사 출구조사에서는 50%가 넘는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만 49.4%라는 최종 득표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 임기가 시작이 됐는데 이 부분부터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박 교수님, 전 상황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저는 지난 12월 3일부터 시작하면 딱 6개월 만에 새로운 대통령 리더십을 선출하는 과정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지난 6개월간의 국민들의 혼돈 그리고 극한의 갈등, 대립 이 6개월이 정말 몇 년처럼 느껴질 정도로 정말 많은 일이 있었고 정말 많은 국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의 복귀를 꿈꿨던 6개월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선거가 끝난다고 해서 바로 일상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해결해야 될 과제가 너무 많아요. 일단 다시는 그런 내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도 갖춰야 될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한국은행 경제성장률 추정치 0.8%. 참 0% 경제성장이라는 건 대한민국 경제에서 찾아보기 힘든 경우거든요. 그만큼 국민들의 소비자들의 지갑이 꽁꽁 얼어있다. 그런 점에서 경제성장과 안정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제 끝이 아닌 이제 시작이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이 임기 시작은 굉장히 엄중하면서도 또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그런 첫 출발 아닌가. 뭐 이런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 오후 11시 45분경에 사주에서 나오면서 첫 일성이 큰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과도 맞닿은 것 같습니다. 엄중하고 무거운 책임감, 그의 시작이 될 것이다. 오늘 취임식은 바로 그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지난 밤사이 그리고 오늘 새벽까지 전 과정 우리 평론가님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방송사의 출구조사가 발표됐을 때 과반을 넘는 압도적인 어떤 승리가 예측됐었죠. 자, 근데 이제 그러면 그 결과에 기뻐하는 세력과 진영이 존재하고 그렇지 않은 상대 진영이 있을 텐데 저는 한편으로는 예상컨대 예상을 할 때는 과반을 득표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만 또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됐을 때 견제와 균형을 과연 맞출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재명 지금 대통령이 과반을 넘는다는 것은 상대 진영이 약 30% 안팎으로 쪼그라드는 것을 의미하는 거일 텐데 그랬을 때 국정 운영에 견제와 균형을 맞출 수 있을까?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49% 대 41%로 일정 정도는 견제와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세력의 일단을 국민들이 살려주셨다. 그분들이 그 세력들이 예를 들면 그 국민의힘이겠죠. 그 보수 정당이 어떻게 일신하고 혁신하면서 국정의 어떤 파트너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거는 본인들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전체적으로 국민들은 또다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셨고 그 판단 하에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거고 국민의힘은 혁신을 통해서 견제와 균형 그리고 국정의 파트너 역할로 자리매김하는 그런 노력이 당분간 이어져야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그럼 저도 49.4%의 득표율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민주당 계열, 그러니까 진보정당 계열 대선 후보 가운데 가장 높은 득표율입니다. 놀랍게도. 그러니까 50%를 넘은 분은 박근혜 전 대통령 딱 한 명밖에 없고요. 민주당 계열에서는 49.4%는 가장 높은 득표율이에요. 그만큼 민주당 계열 후보가 모을 수 있는 중원과 중도표 모두 지지층 모두를 정말 영끌한 득표율이 49.4%다.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싶고 반면에 이 49.4%의 그 반대편 2위와 3위 그러니까 보수 성향의 후보죠.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표를 합치면 또 49%입니다. 역시 대한민국은 보수와 진보의 이념의 어떤 그 균형 여기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구나. 그 점은 내란 종식 그리고 앞으로 이제 경제 성장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국민 통합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대선 끝나고 나서 협치를 해야 된다 말로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이루어진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진정한 내란 종식과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협치를 하지 않으면은 정말로 내란 종식도 안 될 거고
그리고 경제 성장도 안 될 거라고 하는 게 너무 빤히 보여요. 그만큼 이 49.4%라고 하는 게 단순한 대선 승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한 표 한 표 녹아든 국민들의 이 의미는 김대엽 평론가 얘기하는 것처럼 네. 윤석열 정부처럼 독주하면 안 된다. 독선적으로 국정운영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고 봐요.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네. 일성으로 내뱉은 통치가 아니라 통합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국정 동력의 출발점이 돼야 된다는 점을 이 49.4% 안에는 담겨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번 대선은 이제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구도의 승리, 이 과거부터 이어져 왔던 대통령 선거의 공식 어떤 방정식이 그대로 드러난 선거였다라고 봅니다. 보통 선거에서 승패를 좌우하는 3대 요인으로 이 구도와 인물과 지형을 얘기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 사실은 후보 중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인물론에 있어서 도덕성이나 어떤 사법적인 리스크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넘는 구도에 있어서 지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계엄과 탄핵을 거쳐서 온 정권, 집권 세력에 네. 대해서 어떻게 채찍을 들 것인가라고 하는 전체 구도가 이미 짜여진 상태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은 이번 계엄이 벌어진 지난해 12월 3일 이미 정해졌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구도의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그것을 구도가 아니라 인물로 어떻게 해보고 아니면 단일화라고 하는 약간의 이 지연 말단의 술책으로 이걸 넘어보려고 했는데 역시나 안 된다. 그러면 지금은 국민의힘은 이 패배에 뭐 처절한 반성도 네. 있어야겠습니다만 지금 나오는 분위기는 남 탓을 하거나 혹은 우리가 문제가 아니라 이 국민들이 문제라는 식의 접근을 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가 얼핏 보입니다. 그거는 새로운 어떤 보수로 나아가는 길이 아니라 이 보수의 멸망.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하와이에서 또다시 얘기했듯이 도저히 고쳤을 수 없는 어떤 망가진 숲이 되어버릴 수 있다. 근데 그 점을 지금도 지각하지 못하고 네. 여전히 국민의힘에서 일부는 부정선거를, 일부는 이 선거를 인정할 수 없다는 여론을, 혹은 일부는 이준석 탓으로 돌리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걸로 볼 때, 국민의힘이 과연 이 민주당 정부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국정의 파트너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심대한 걱정이 드는 순간입니다. 네, 49.4%라는 그 득표율에 대해서 두 분께서는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 각각의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짚어주셨는데